안녕하세요. 잘생긴 남자 예솔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제 머리 빗고 왔는데 잘생겼죠? 그 얼굴에 햇살이요. 그 얼굴에 햇살이에요? 그렇게 기죽여도 괜찮아요? 즐거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막 인정사정 보지 않고. 네. 날짜를 많이 하시고. 자, 오늘이 5월 14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모과나무가 이렇게 싹이 트죠. 막 싹이 트고, 싹이 트는 거, 순이 트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제 순집기 할 때가 되기도 해요. 여기는 예솔이기 때문에 조금 이 성장이 늦는 편인데 이 나무들 지금 열매가 하나, 둘, 세 개가 열려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해줘야 정상인데 정상이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 모과나무 몇 가지 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지난 겨울에 여기저기서 처음으로 유튜브 제 영상을 비롯해서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뭔구니? 산모습님 또는 감독님, 우리 나무는 왜 싹이 안 터요? 감독님,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셨죠? 혹시 감독님이 분양하신 나무들 중에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설마 죽은 나무를 팔았을까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건 아니겠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판 사람도 팔고 사간 사람도 사고. 참, 그러고 보면은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모과 사진 찍었었잖아요. 나목인 상태에서 분양하자. 감독님이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분재 사이트에 예술분재원 홈페이지 안 올렸죠. 안 올렸어요. 근데 그 나무 중에서 몇 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자, 그런 나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아니고 모과에서만 그런 나무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 시간에는 일단 모과나무라고 하는 나무, 이 특성하고 관련된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첫째, 이 나무는 지금 순짓기를 해줘야 됩니다. 순짓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굉장히 길게 자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디 사이가 길어진 것도 하나씩 눈에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디 사이를 작게 하는 법이 어떤 것이 있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이건 무조건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여기 가까이 좀 와서 보여주세요. 진드물이 생긴 것 같아요. 생긴 안 생겼는데 갑자기 진드물이 이렇게 보이네요. 모가 나무는 진드물이 참고로 많이 타는 나무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가지가 지금 여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성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진딧물이 아닙니다. 이게 갈색 나방 매미충이라고 여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금방 그것이 이 갈색 나방 매미충이 깨어나온 거예요. 예, 여기서 깨어나와 가지고 제가 잡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액비 쓰면은 이 진딧물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디 사이를 갖다 짧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장 짧은 가지를 남겨두고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마디 돌려 보면서 여기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안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걸 짧게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에 가장 안쪽에 나와 있는 가지를 남겨놓고 이러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잘라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에 가지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자르면 너무나 짧아지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순집기를 하는데 이 끝에서 이렇게 집어줍니다. 끝에서 이렇게 순을 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길게 자란 순은 이 끝에서 이렇게 집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길게 자란 것은 이렇게 손을 집어주죠. 그 다음 여기는 이쪽으로 길게 나와야 할 이유가 없죠. 줄기를 갖다 이렇게 하면 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요. 이런 식으로 1차로 이 가지를 줄이는 순치기를 하게 됩니다. 가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고루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적성병이 생겼다, 치료를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미리 알고 약을 뿌려주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입 확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반점, 이렇게 새카만 반점이 바로 적성병에 감염이 됐다가 치료 같은 흔적이에요. 그 밑에 또 요 밑에도 마찬가지. 그 밑에 작은 이파리가 있고. 요 작은 이파리는 아직 치료 중입니다. 노란색이 남아있죠. 자, 이 노란색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걸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있죠. 입따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잎을 전부 이렇게 따가지고 새 잎이 나오면은 이제 새 잎은 적성병에 걸리지를 않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세력이 강한 나무, 아주 세력이 강한 나무한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세력이 약한 나무는 잎이 안 나오고 그냥 말라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위험한 거네요. 위험하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적성병이 입에만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열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매. 예, 이 열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열매 있죠? 어떻게 열매요? 자꾸 돌아가고 있지. 제가 돌려서 그래요. 지금 열매가, 꼬투리가 떨어지고, 지금 열매가 빨갛게 해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열렸어요. 자, 여기 나란히 두 개. 그러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하나. 그런데, 우리 감독님이 주의 깊게 촬영해야 될 것이 바로 요 잎입니다. 자, 여기요. 자, 열매 어떤가요? 거기 예. 그 약간 썩은 것처럼 상한 것처럼 예. 그렇게 보여요. 요것은 이 적성병이 입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열매에도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감염이 되었다가 이제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열매를 갖다가 솎아줘야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가장 보기 좋은 것 한 두 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솎아주는데 일단 요걸 솎아줍니다. 왜 그러는 거냐? 한 가지에 두 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는 내년에 마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열매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따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따야 될 것은 사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병든 열매를 따내야 되죠. 그래서 이 병든 열매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 병든 열매를 따주고 이렇게 따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모과나무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적성병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은 이 적성병 치료를 해서 잎이 검게 반점이 들어가서 좀 보기는 싫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지금 나란히 놓는 이유는 이 두 나무를 비교해보라라는 의미예요. 나무 생기는 건데 훨씬 예쁘게 생겼어. 이 나무가 훨씬 이쁘죠. 생긴 건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또 차이점은 여기는 이끼가 훨씬 이쁘죠. 그죠? 이끼가 이쁘잖아요. 감독님, 여기 이끼가 이쁘잖아요. 중요하죠, 이끼가. 알았어요. 여기는 이제 이끼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고 얘는 그 이전에 분갈이한 나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마른 나무들은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어요. 맞죠? 다 그래요.
그렇긴 해요. 예. 그러면은 자, 왜 이 나무는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제 이걸 이 시간에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걸로 끝인가? 자, 이 나무는 작년에 분갈이해서 활착시킨 나무인데 잎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다른 나무는 나오는데 안 나오길래 조금 따뜻한 데다 넣어서 관리를 했더니 지금 겨우 요 한 줄기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 한 줄기 살아남았어요. 밑에도 살았잖아요. 요 줄기도 살아남았죠. 요 줄기도 살아남고 요 줄기도 이제 간신히 살아남고 사실 요 줄기와 요 줄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마탱이가 갔어요. 장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자, 그런데 장마 때까지 기다릴 나무가 있고 기다려봤자 의미 없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의미가 없느냐? 자, 여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껍질이 벌어졌죠. 이 껍질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살아서 껍질을 벗겨낼 수도 있지만은 이 가지가 이미 생명력이 다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더더구나 갈색이 이렇게 이 가지의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한 가지들은 그러니까 녹색 기운이 전혀 없이 이렇게 젓갈색으로 암갈색으로 변한 나무들은 이건 100% 가지가 이렇게 보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요 줄기 여기는 지금 여기도 껍질이 사실 벗겨지거든요. 이건 이런 식으로 모과나무 특유 수피가 벗겨지는 현상이니까 확실히 여기까지는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요. 근데 요 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장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이 줄기 자체가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다 마르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예전에 분갈이했던 나무는 살아남았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비극적인 사태가 됐느냐? 이건 작년에 분갈이하고서 예전처럼 그냥 평범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우스 안에서.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하우스 안에서 평범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밖에 있었던 건데. 물론 밖에 있었는데 이미 날이 따뜻해진 다음에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안 맞아서 그런데. 자, 물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동해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모과나무는 조금 늦게 내놨어요. 소사보다도 훨씬 늦게 내놨죠. 근데 이미 안에서 동해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것만 돌아다니면은 지금 대나무 다 죽어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대나무가 다 얼어 죽었죠. 한 20여 년 만에 이번에 지난 겨울이 추웠던 것 같아요. 대나무가 일부 얼어 죽긴 했어도 요 일대 대나무들이 전부 그렇게 싸그리 전부 말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싹이 안 트는 것은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를 입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해 모과나무가 특별히 약하냐?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해요. 근데 어디가 강한 거니? 이 줄기가 강합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살아남아요. 근데 이 뿌리가 약합니다. 영하 10도를 넘기면은 뿌리가 위험 신호를 보내요. 왜 이걸 너무 일찍 내놨나? 일찍 내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영하 10도 이하로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무로 작년에 분갈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갈이를 해서 나무가 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얼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얼어 죽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은 복잡한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하나의 영상으로 독립해서 보여주기로 하고 일단 이 나무가 죽은 이유는 이렇게 말라버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분재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철에 철쭉 얼어 죽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과나무도 그렇습니다. 감나무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배롱나무도 많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건 진짜 추운 겨울이 왔는데 우리가 사람들은요 겨울에 갈수록 이 뭐라 그럴까 오리털, 거위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잠바 입고 다니죠. 그리고 사실 바깥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적어요.
안에 빵빵하게 따뜻한 이 난로 펴놓거나 난방기구를 펼쳐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바깥 온도하고는 조금 무감각하죠. 근데 나무들은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이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겨울철이 되면은 신장 개업한 집 앞에 가서 보면은 겨울철 되면은 얼어 죽은 관엽식물들이 떼거지로 있죠. 개들은 대부분이 물을 안 줘서 그런다기보다는 가을까지는 잘 성장했다가 겨울 지나면서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치, 그건 얼어 죽은 네, 거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역시도 요 가지들이 얼은 걸로 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이다, 관습이다, 또는 습관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영하로 몇 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사람은 그래서 좀 무감각합니다. 일부 기온에. 그래서 예술에서도 이걸 다소 조금 소홀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한 것은 대개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에 대부분이 바깥에서 월동한 겁니다. 아마 나무가 많이 얼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걸 내내 이 구입한 곳에서 겨우내 가지고 있거나 일주일 이상 유지를 했다가 또 받은 나무들이 대반일 거예요. 또는 지난주에 나왔다가 또 나온 거. 그래서 오랫동안 바깥에서 노출되었던 것이 지난 겨울에 영하 17도, 18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러시아보다 더 춥다고 그랬어요. 네, 러시아보다 더 춥다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기도 기온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자연 상태에서 대나무도 그렇게 많이 얼어 죽었는데, 근데 사실 대나무만 얼어 죽은 거 아니거든요. 그 위에 나무들도 많이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요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도 역시 이제 아직 완벽하게 다 죽은 건 아니고 아직 일부는 살아있는데, 이 추위에 약한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모과 같은 경우는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어 죽는 것을 보면은 겨울철에 나무 관리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겨울에 눈 덮인 모습들을 눈 속에 팍 파묻힌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혹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그런 나무들은 다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진짜 소사는 네. 분재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재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에다가 플러스 세계 어디서든 어느 지역에서나 분재를 키워도 진짜 사람한테 그 부분에서는 실망을 안 주죠. 어쨌든 그러면 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감독님하고 이제 저하고 경험했던 것이 사실 예술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돌팽나무를 작년 봄에 몇 주를 얼어 죽였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우리 감독님이 앞장서서 전부 돌팽나무를 가장 따뜻한 사스키실에다 넣었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죽은 거 있던가요, 보면?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사스키실에 그 전에는 그렇게 춥지 않아도 얼어 죽었던 것이 지난 겨울 따뜻하게 관리를 하니까 단 한 주도 상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 키워서 죽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나무 속성을 갖다가 하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제가 지금 분재 경력이 30년이 넘어가는데 30년이 넘어갑니다. 모과나무 하나를 아는데도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몇 주가 죽은 것이 예술에서도 처음이래요. 그렇죠? 옛날에 하우스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때는 다수 나무들이 또 죽었었죠. 그때는 어쩔 수 없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서 모과가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예술에서도 처음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뿌리가 죽어도 잔뿌리가 많이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잔뿌리가 죽으면서 가지들도 이렇게 말렸던 것으로 하는데 일단 장마철까지 이제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두세 주는 또 깨어나고 있죠. 깨어나고 있는데 이제 장마 때가 되면은 아마 몸통에서 눈이 터 나온다. 나무 세력이 남아 있어서 몸통에서 눈이 남아온다 그러면은 이 모양을 가지고 또 앞으로 키워가야죠.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줄기는 네. 추위에 강한데 뿌리가 약하다 네. 라고 나한테 말했던 거. 그 맞아요.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한파가 닥치면은 무화과가 가장 많이 죽어요. 무화과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의외로 추위에 굉장히 강한 나무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때 동파 하우스가 전국적으로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분재원에서 고급 무화 분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 나왔어요. 그래서 무화과가 이 줄기는 강하고 뿌리는 약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줄기 자체도 추위에 좀 약하다. 소사보다는 훨씬 약하다. 그런데 네. 제일 먼저 싹을 또 틔우는 게 맞죠. 뭐가 가장 먼저 추위에 매화보다도 먼저 싹을 틔우는 것이 무화과죠. 그래서 이 추위에 굉장히 강할 거라는 선입견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화 분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분갈이 한 해에는 반드시 따뜻한 곳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몰랐다가 이렇게 나무가 일부 상하고 나서야 그 원인을 분석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또 추려낸 겁니다. 100% 맞는 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분재 경험을 토대로 할 때 그래도 이 분생활을 몇 년 해가지고 완전히 활착한 모가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모가는 뿌리가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잘라내고 또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하우스 안에 더 썼어야 되는데 응. 일찍 내놨다. 아니죠. 관리를 갖다가 사스키시리처럼 좀 겨울에 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깥으로 내놓을 때도 되도록이면 입이 완전히 핀 상태에서 내놓는 것이 안전하다. 네,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 잘생긴 남자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